네, 서울 서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직영으로 재가동하려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못 살겠다 호소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저희가 서울 지역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 모시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일단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이 서대문구 지역의 난지 자원화 시설 재가동 문제 아마 다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역 문제에서는 이 주민 갈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져 왔는데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그 쓰레기 처리가 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우리가 님비라고 치부하기는 또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쓰레기는 어디선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생 구조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면서도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어떤 상생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다른 자치구에 또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해소된 자치구도 또 일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는 자치구가 알아서 그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인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게 발생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고. 근데 이게 어디선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처리시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처리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데는 뭐 가져가고 어떤 안 가져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발생되는 지역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현재 4개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이 공공시설을 더욱더 확충해야 된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공공처리 27%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공공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건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건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한 70%는 경기도라든가 충청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서울 쓰레기가 왜 경기도 쓰레기가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느냐. 거꾸로 돈을 더 받겠다. 뭐 이기주의가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25개 자치구가 자치구 단위에서 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실제 민간 투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광역화와 민간 투자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을 모든 구에다 처리한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한 게 강력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지자체 간의 빅딜 개념이 있어요. 빅딜 개념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음식물 처리장을 져라.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오. 뭐 이런 이게 서로 이제 바꾸자는 분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재활용 가능, 그러니까 재활용품.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양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 이 3가지를 서로 빅딜을 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도 그런 구조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빅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서대문구의 종량제 봉투에 든 쓰레기는 마포구에서 또 음식물 그 재활용품은 은평구에서 그러니까 서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맡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도봉구 사례도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자치구에서 이제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담이 이제 안 된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하면 모든 쓰레기 처리장 아직 시민분들
분들에게는 기피 대상이고 그렇죠. 혐오 시설이다 보니 이걸 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앞서 동대문구는 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데가 도봉구와 네. 동대문구예요. 근데 초기에 그 두 군데는 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면 지하 시설. 지하로. 결국은 네. 동대문 같은 경우도 동대문 그때 당시 동대문 구청장님이 동대문 구청 바로 앞에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짓때 2차 오염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지하 3층까지 파가지고 네. 시설들을 졌죠. 네. 그리고 도봉구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예 공원 체육공원 밑에다가 아예 음식물 처리장을 지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 시설이 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처음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굉장히 또 작업 환경도 안 좋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개선돼서 최근에는 그래도 저는 거꾸로 동대문 시설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주민 반응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인식이 개선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난지 자원화 시설에도 이 통합 바이오 개념으로 이제 광역 말씀하신 지하화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축소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해오는 동안에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획이 또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난지 하수 처리장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동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지 하수 처리장을 지하화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지하화를 할 때 바이오가스화 시설, 흥기성 소화 시설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면서 완전히 밀폐화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까지가 문제죠. 그 계획이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게 제일 좀 그게 아마 예측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게 서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게 사연이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당장은 이게 개보수를 완벽하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악취 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서 완벽하게 개보수를 해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서울 시민 누구나 한 번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 쓰레기를 내가 치우는 시대, 그죠? 이걸 위해서라면 또 인식의 전환과 함께 또 자치구와 주민이 또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서울, 여러분의 교통수단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425개 행정동별로 전철역 현황을 모두 분석해 서울의 도시철도 빈곤지역이 어딘지 알아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서울의 철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 현장을 찾아 취재합니다. 심층기획 서울의 철도 빈곤 지역 문제와 해결책 3월 5일부터 7일까지 BTV 주간 종합 뉴스에서 보도합니다.